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최영집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집입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후보들이 앉은 이 자리는 생방송에 앞서서 추첨을 통해서 먼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토론의 발언 순서 역시 후보들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정해진다는 말씀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 후보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을 하셨으니까 제한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마이크는 꺼지고 또 카메라도 후보를 비추지 않게 됩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새 후보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흑색 선전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토론회 모두 발언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강원도지사가 되어야 되는지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밤이 되셔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릉중앙시장 강신원 회장님 방송 보고 계십니까? 요즘 수출 잘하고 계시죠?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강원도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광재 전 지사와 제가 합쳐서 4년 한 임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둘이지만 임기는 한 임기였습니다. 저는 이 4년이 사실상 민선 1기, 민선 첫 도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큰 변화 두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선 시대와는 달리 도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행정을 해보자. 도지사 윗사람을 보는 행정이 아니고 도민들을 보는 그런 행정을 해보자. 많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행정, 기업 행정입니다. 경제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정은 국가 예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3번 이승재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2일 어제 KBS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12명이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환영 사장에게 김시곤을 잘라라. 이를 거절하면 길 사장도 살아남을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독재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가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 정치로 국민의 비판을 가로막으면 정부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 정치입니다. 독재 정치에 정권에 안에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독재 정치 연장이냐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판가름 짓게 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한 표 한 표로 독재 정부, 박근혜 정부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제일 열심히 싸운 통합진보당과 저 이승재를 선택하여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영집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집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전 오늘 오전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적경 지역의 군인가족 여러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원도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제가 갖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은 강원도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누가 이 운명의 4년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여당 후보를 해야 됩니다. 야당 후보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 여태까지 여당 후보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의사 3박자가 되어 당면한 현황 잘 풀어가야 합니다. 강한 강원 대도약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당 도의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정집 동계올림픽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통일강원시대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일하는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힘있는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3대가 함께 살만한 곳 강원도 온몸을 바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이 담긴 세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또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닙니까?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로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을 강원도로 유인해 올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한데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 그동안 모두 4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방정부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업 투자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온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 축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세 번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 기금 관련 작성 지침을 만들었는데 SOC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지금 SOC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대추자법 도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역의 개혁과 소상공인 육성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지역금융 활성화법 도입해야 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소매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등으로 농업을 살리고 농어촌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그리고 지방공립대 살리기를 통해 농촌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 최영재 후보,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지방을 죽이는 정부 정책. 네,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영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 늘리고 경제 살리는 규제 완화 찬성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피해를 주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대합니다. 절대 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히 강화하고 모두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입니다. 강원도 고용률 55.9% 전국 꼴찌입니다. 기업 이전 2010년 130개에서 20개로 4년 동안에 6분의 1이 줄었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투자 실적 제로입니다. 국립공원 군사시설 이런 규제 지역이 강원도 면적의 23%입니다. 특히 충북 규제를 더하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나 됩니다. 적경지역은 전체 면적의 2배나 됩니다. 규제를 풀 곳은 수도권이 아니라 강원도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힘있는 도지사가 되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장관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피해를 주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막고 강원도 발전을 막는 덩어리 규제는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참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규제 완화를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강원도의 이득이 되는 것과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분리해내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대응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규제 완화는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같은 것, 그 다음에 해로운 규제는 우리가 막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주로 중부벨트입니다. 충남북, 강원 이런 데인데 같이 연대해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 능력의 강화인데요. 규제를 이겨낼 우리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기업부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으로 취업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취업 보조금을 줘서 다른 지역보다 월급이 더 많은 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한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세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조금씩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단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상호 토론의 시간을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경제 분야로 한정을 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가 경제를 주제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 후보당 4분씩 일단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상호 토론은 처음에 새누리당 최영주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 주시죠. 강원도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또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최문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구호가 소득 2배, 행복 2배 이렇게 네. 돼 있죠. 또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까? 네, 지금 많이 상승세 있다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경제 후퇴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은 고용률은 55%로 감소해서 전국 꼴찌입니다. 더 나쁜 일자리는 14%나 늘었고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잘못된 것도 강원도입니다. 기업 유치는 4년 전에 비해서 6분의 1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자살률, 이혼율 이런 것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강원도 경제 또 사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후보님, 네네. 설악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색 로페이 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오래된 우리 도 전체 수건 사업이자 또 강원 북부 지방의 설악권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 오색 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의견은 찬성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까? 네, 민주당 당론은 찬성입니다. 찬성이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은 결사 반대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때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과 간사가 결의안 상정을 주도해서 채택했습니다. 최후께서는 같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설득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도정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오색 로프웨이가 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아니고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나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과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최문순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인이 누굽니까? 네. 진성미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캠프가 있어서 자원봉사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문순 후보 수석 대변인 진선미 국회의원 누굽니까? 바로 오색 로페이 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하고 결의안 작성한 의원 장본인이십니다. 또한 적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평화 누리길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생존이 달린 수건 사업을 국회에서 대놓고 반대한 사람은 어떻게 대변으로 임명합니까? 단순히 선거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애정이 하나 없는 말만 잘하는 국회의원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시겠습니까? 민주당 도시랍니까? 아니면 강원도 도시랍니까? 오색 로프웨이는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의 네. 이익을 무시하고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수석 대변인 이거 그냥 계속 네. 대변인으로 하실 겁니까? 네. 좀 팩트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오색 우리 로프웨이가 강원도에 네. 오색 로프웨이가 강원도에 얼마나 큰 경제 문제를 해결할 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에 네. 중요한 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을 수석 대변인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한 시간 4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무선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최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최 후보님 이제 공약을 좀 보고서 공약 관련해서 경제 관련 공약 질문을 좀 하려고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펜시아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사과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당시에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랬더니 사과는 안 하시고 알펜시아가 없었으면 올림픽 유치했겠느냐. 그다음에 강원도의 관광 수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사과를 올렸습니다. 뭐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사과를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팩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알펜시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급 빌라를 지었던 게 문제입니다. 20억에서 40억 정도까지 가격이 높은 고급 빌라를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38억짜리 고급 빌라가 있는데 화장실만 3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억짜리 빌라가 올림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저는 좀 사과 한마디쯤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호 후보님 지사직을 맡은 지 3년 반이 됐죠. 3년 됐습니다. 네, 그랬죠. 알펜시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네. 그럼 3년 동안 그 문제 해결 왜 안 했습니까? 3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서 노력하면서 올해 흑자가 그런 났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은 네, 네, 그래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나 그렇습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부채든 자산이든 승계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승계를 그러면은 하되 받아서 네. 그 문제 해결을 빨리 했어야죠. 지금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그때 했던 사람들 잘못이냐 아니냐 그 좀 따져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해결을 잘 못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요. 그러나 처음에 애시당초에 잘못 지은 잘못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질문자가 말씀드리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끝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으셔서 저도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빌라든 알펜시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해결 얼마나 빨리 하느냐도 강원도의 큰 현안을 빨리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건설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 건설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여건상 더 좋은 빌라를 지으려고 설계 변경도 하고 네. 또 그 상황에서 맞는 설계를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수요자들 성향에는 좀 못 맞췄던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책 판단을 하시는데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항을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과를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 경제 분야 상호 토론 4분간 주도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양편시야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도지사를 뽑느냐, 이 도지사가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도행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강원도 살림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경제가 우리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토론에서 저는 평화통일 강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평화통일 경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강원도는 사실은 반쪽짜리 경제입니다. 평화통일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이 되면 강원도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강산강이 재개되면 우리 강원도 영동 북부 지역의 경제 확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하지 않는다면 도지사직이 걸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저번 토론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없애서 우리 노동자들 실질임금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랜더,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강원랜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1년 연봉이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랜더 지분율을 보면 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인근적 4개 지역이 약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강원랜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강원랜더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해 처우 개선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조례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좀 안심하게 농사 짓고 그리고 농자재 지원, 반값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우리 농촌의 농민 일자리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역 대투자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일정 매출 이상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 경제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더 매년 3천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영재 후보께서 강원랜더 대표이사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600명이 1년에 50만 원의 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전체 8억 정도밖에 사실 들지 않습니다. 3천억 중 8억이면 사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저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처우 개선 못하신 겁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강원랜드의 그 지원 구성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강원랜드의 정규직은 약 2,900명 정도가 있고 계절형 아르바이트형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그 부분은 보수 체제나 수당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원랜드가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인원들에 대한 충분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호 토론이 두 번이 기회가 더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본인의 혼자 말씀보다는 후보들과 좀 자연스럽게 토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답형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답형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후보의 어떤 철학과 생각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 침몰 사고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가라앉는 배와
승객을 놔둔 채 선장이 먼저 배를 떠났다는 것이죠. 결국 리더십의 문제인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강원도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강력한 뚜렷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된 리더란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단어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무선 후보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좀 길어도 됩니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된 리더란, 특히 정치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선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아주 존재하지 리더 자체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아야 할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재 후보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돈을 쫓는 정치가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쓰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집 후보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진정성이 나옵니다. 그 진정성이 보일 때 사람이 따릅니다. 진정성이 보일 때 말이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그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데 질문의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실 때 답변하실 후보를 먼저 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질문 30초, 답변을 이렇게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질문은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최영지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평화통일 강원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의 개국 정책을 보면 진정 평화통일 강원도 만들 수 있을지. 네, 질문하실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한마디로 좀 줄여. 그래서 최영지 후보에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대북 정책을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자료집에 보면 통일도지사 되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도지사 되는 것 서로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가 분단된 우리나라의 분단된 도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 8년 동안 북강원도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이나 국가 통일 방안의 기조하에서 움직이지만 강원도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그 국가 통일 기조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답변 시간은 답변 제가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통일의 문제는 국가의 기조 아래서 우리들의 의지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여건이 조기에 성숙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로 가장 예민하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답변 시간이 지났고 이 후보님 나머지 이제 30초 질문하시고 1분 동안 답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네,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우리 최영지 후보와 최문순 후보의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공약집을 살펴보니까 우리 새누리당 최영지 후보 농업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이 망하면 강원도
강원도 경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농업 포기 정당이다. 네,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또 최영주 후보께 또 질문하신 건가요? 예. 근데, 예. 아이고, 정당에 대한 아니, 이제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후보께서 공약지 보려면 다 정확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제 공약지 가져왔습니다. 대륙으로 해양으로 하는 강원도, 제가, 73가지 농업이 들은, 어업이 들은, 또 여러 가지 각종 분야들은 공약지 가져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만 끝내시겠습니까? 예. 네네. 원래 이 개별 질문의 취지는 나머지 두 후보께 한 분씩 질문하고 답변 이렇게 저희들이 원래 원했었는데, 최영주 후보께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영주 후보께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폐광지역 문제 잘 아시는 것 같는데, 폐광지역이 사실은 한때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적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광지역 교육 환경이 대단히 나쁩니다. 폐광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광지역에 우리 다니는 학생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재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폐광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또한 폐광지역에서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교복 그리고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무상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새로운 더 나아가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주 후보님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최문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강원도 모든 시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차원의 출산 축하금 20만 원씩 한번 지급하고자 하는데 우리 최 의원님의 견해 그리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공약도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후보님께서 출산 축하금 20만 원 하신 거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출산 문제라는 것이 출산 문제로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생애의 복지, 살아가는 데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이고 고립된 해결책만으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편안하게 평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그러니까 전생의 복지가 돼야만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 문제를 고립된 문제로 이렇게 아기를 낳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전체 복지 체제의 문제의 연결점에서 봐야만 이 해결점이 찾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 후보님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께서 개별 질문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재 후보께서 지난번 공약 집을 보니까 물값, 가스값, 전기료를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전체 액수가 한 30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액수 갖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부터 물, 전기, 가스를 무상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정책 공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물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유엔 건고량에 보면 1인당 매월 3세제곱미터를 건고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2세제곱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약 4인 가구에 5,904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6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곱하면 약 1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전기의 경우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4인 가족 필요량이 약 265kW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 36,920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를 곱하면 이렇게 비용이 약 100억 정도. 네, 답변 시간 1분 지났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최영집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께서는 환동의 출장소장을 지내셔서 어업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집에 보니까 어민들 관련 공약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공약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환동의 출장 소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늘 봤습니다. 우리 어업의 문제가 우선은 어민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어업 환경이 나쁩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어족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꾸 줄어들면서 계절형 어업 생산 행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르는 어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면세점 같은 근본적인 그 어업 경영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업 환경도 좀 개선을 해서 어민들이 아주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기술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별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아마 도지사 후보뿐만이 아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가장 절실히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내건 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고, 특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복지 공약과 예산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형집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십시오. 제가 원주 불원면 법천리 경로당을 갔더니 그 어르신 한 분이 틀니가 잘못돼서 이에서 잇몸에서 피가 막 나는 걸 봤습니다. 지난해 그 틀니로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60명 정도 된다 하는데 틀니 2차 시술을 좀 지원하는 시술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독감 예방 주사,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출산 축하금 20만 원 그 모든 산모들에게 지급하려 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특히 집수리와 관련돼서 빗물이 새고 또 화장실이 막혀도 단돈 몇만 원이 없어 고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한번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생활 맞춤 공약 3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한 11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도교의 일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계속 사업이나 중복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면서 물리형 부담금 상향 조정을 통한 제한 시간 다 됐습니다. 최문순 후보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복지 공약 잘 준비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대표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카드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드리는 건강카드입니다. 여기에는 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의원, 약국에 어디든지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25만 어르신들이 계신데 8만 원씩 해서 모두 총액 200억 원이 들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보조금. 우리 강원도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드립니다.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6개월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90억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들께 100만 원씩 역시 6개월, 역시 1,500명 해서 90억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등록금을 최초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씩, 연 20만 원씩 우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4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4만 명에게 80억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액이 모두 47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별 공약으로 어민들의 저인망 감축 예산이 좀 큽니다. 전부 20척이 있는데요. 8억씩 해서 모두 160억이 들겠습니다. 이 총액이 630억 원으로 도가 감당하기 충분한 예산이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네, 이승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제가 물전기가서 기초생활수급제 무상공급 관련한 예산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기가 약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약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합을 하면 약 301억 정도. 우리 강원도 4조 3천억의 예산의 약 0.7% 정도면 가능한 겁니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의료복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직접 찾아가는 주치제도 실시하고 무상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의료매각 추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긴급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행 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합진보당이 주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조례 만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는 정책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감세 100조 되돌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시성 행사 안 하면 그 돈 복지로 돌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25%에 달하는 도의 복지 예산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의 복지 공약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복지와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대 후보의 어떤 그 복지 공약을 검증을 하셔도 좋고요. 복지와 관련된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예산 조달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후보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최영집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공공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이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분석을 통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신데요. 다시 한번 5개 의료원 중에 어떤 의료원은 매각하고 어떤 것을 유지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의료복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도내 공공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 수혜를 저소득층에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수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은 이것은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나 의료 시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고 다른 의료시설이 충분할 경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개 도내 의료시설이 있지만 그 의료시설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공의료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분석을 통해서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 또 계속 존속할 것인가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도에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순 후보께서는 그 대략적인 용역을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 제가 만약 도의사가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존속하고 어떤 것은 경영 개선을 통해서 또 보강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필요 없다면은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정책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정책을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책은 투자를 통해서 살려내고 확대해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정책을 3년 동안 꾸준히 실행을 해온 결과 원주 의료원이 생긴 지가 72년이 됐는데 72년 만에 최초의 첫 흑자를 냈다는 보고를 도민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도 74년 만에 첫 흑자를 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공공의료원들도 경영을 잘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매각 같은 얘기는 다시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군 단위 정선의료원도 지금 새로 설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 복지 관련 상호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어려운 문제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공의료 정책의 척도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있는 이후에 약 36명의 입원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루게릭 환자 한 분은 강제 퇴원으로 인해서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5개월 의원 적자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라면 우리 서민들 과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약 15억의 적자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5개 의료원 다 해도 100억 안 됩니다. 그 정도 우리 적자 예산 우리 도에서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영지 후보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에서 확충 방향으로 저는 부자감세 원상회복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당선되신다면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좀 제안하실 의향이 드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경제 환경이 좋으면은 그 부자 감세란 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죠. 경제 전반에 관해서 국가 재정 여건이 따라서 세금의 종류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충분한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주제로 우리 지방을 살리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자첫 토론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재 후보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우리 강원도에는 사실상 굉장한 지역 경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주의 경우 보면 기업 도시에 요즘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리 강원도에게 미치는 영향의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의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 지방에 있는 다른 지방 광역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이 수도권 규제 완화 피해를 보는 다른 지역에 우리 네, 제한 시간 3분이 다 지났습니다. 이승재 후보님, 3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영지 후보님 3분간 복지 관련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답하는 게 다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주도권을 3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예. 묻는 데 대한 이건 다 끝났고요. 복지 예산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또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맞춤 공약 3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예산 확충, 재원 확충 방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이승재 후보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게 중요하죠. 지금
강원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면 얼마나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도에서 예산을 제출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5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면은 해마다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강원도 빚이 5,400억이나 되고 또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공무원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하는지 또 아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계지출소득을 보면 무상급식 실시 후에 유일하게 줄어든 소비 분야가 교육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우리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을 예, 통해서 됐습니다. 우리가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줄인다라면 됐어요. 가계의 됐고. 가처분 소득도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교육 문제도 이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말고도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학교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요즘? 안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학교에는 벽에 금이 가고 또 창틀에 기대면 떨어질 것 같은 곳도 있고 또 아주 노후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하느라 돈이 없어 시설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이염시설 보고해라, 이염 표시판 붙여라 이런 공문만 보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학교야말로 제2의 세월호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네, 최 후보님 제한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제 분야와 복지 공약에 대해서 두 번의 상호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이 내용 이외에도 아마 세 분은 더 많은 토론을 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4분인데 주제의 제한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 주제나 갖고서 4분씩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호 토론은 통합진보당 이승재 후보께 우선 주도권을 먼저 4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선 토론회에서 평화통일 강원도 제시했습니다. 최영주 후보 매니페스토 공약을 보면 통일도시다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위주로 펼쳐지면서 우리 강원도 평화통일 강원도 그렇게 밝은 그런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금을 재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저는 조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평화통일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실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아시아올림픽 이사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영지 후보께 묻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찬성하십니까? 정부의 통일 정책과 연관시켜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재 후보께서 그 통일 강원도, 통일 특별자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통일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통일 강원 시대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바로 강원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 DMZ 자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금강설악 관광 통일 자유지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부터 아주 세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라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물어도 됩니까? 네, 시간이 예, 예. 지금 아직 한 충분히 가지 더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최영재 후보 매니페스토 공약을 보면 녹색 물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액발전소 녹색 물결에 정면으로 입에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토론회에서 삼척액발전소 단지에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만들겠다라고 공약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산자부가 삼척액발전소 부지 지정 고시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액발전소 문제 여전히 진행형에 있습니다. 삼척액발전소 큰 사고 난다라면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안전 굉장히 위험스러워질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최영지 후보께 묻겠습니다. 삼척액발전소 건설 폐기에 대한 찬성 유무와 반대하신다면 도지사 당선 여부를 떠나서 삼척액발전소 건설 폐기를 위한 범도민 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녹색 물결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생활 행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녹색 산업이 지금 강원도에 필요한 겁니다. 강원도가 그런 녹색 산업 내지는 국민 생활 행태의 변화에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맞는 대비를 할 때 강원도는 소득도 생기고 또 강원도의 부가가치도 커지고 또 강원도의 산업도 발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녹색. 네, 이승재 후보의 자기주도 토론 4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진 후보께 역시 또 4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가도 되고요. 4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 녹색 물결이 바로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앞날을 아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공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직윤리는 공정하고 적절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최문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강원도청 노조 게시판에가 성명서를 통해 나온 측근 편향 부적절한 인사, 원칙도 없는 인사, 행정조직이 정치판 된다 이런 거 한번 뜬 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거를 봤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NS 이용 사전선거운동한 도청 고위공무원 고발.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 고위공무원을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것이 바로 우리 최문순 후보의 원칙 없이 임명한 대표적인 측근 인사 내지는 파격 인사, 정실 인사의 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문순 후보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행위는 한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고위공무원, 그것도 이 사람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고위공직자고 또 고위공직자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최문순 후보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에 담는다는 게 상당히 제 공직을 한 저로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데 이분이 이 실명은 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최문순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측근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최문순 후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은 그 공무원 노조에서 게시판에 올려서 설명을 냈던 이런 내용이 최문순 후보의 인사 행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모든 선량한 공직자 그리고 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의 약 16,000명 되는 공무원들의 명예도 이렇게 손상시키고 또 공명선거를 원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실망을 시켰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 약간 또 이렇게 해명할 기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사권자인 최 후보께서 한번 설명도 하고 또 저라면은 그 인사를 한 사람이라면 사과할 겁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SNS 상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그러니까 또 어떤 조직. 네, 최영집 후보께 드린 상호 토론 4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속 이어가셔도 좋고요. 네, 4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연관이 돼 있거나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가 한 가지 지난번 토론회 때 최영집 후보께서 저에게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동해안 폭설 때 제가 장관이 왔는데도 만나질 않았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국회에 가서도 민주당만 찾아갔다.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장관이 왜 안 갔는지 제가 좀 해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같은 시간에 소치에서 소치 장애인 올림픽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꼭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긋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민주당만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날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님들을 만났고 그중에 한 의원님께서 서류로 좀 특별 재난구역 선포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서류를 9분의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께 전부 보내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언 중에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요청도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그 당시 상당히 당면한 온 그 동해안 지방 주민들이 바라는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재난구역 선포의 결정권을 쥐었다 할 수 있는 안행부 장관이 그 당시 강릉에 계셨는데 충분히 이제 제 같으면은 그 권한진 장관이 있었으니까 서울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서로 사정은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그때 지사님은 속초로 가셨어요. 만나지 않고 그런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날 저 속초에 가지를 않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치 장애인 올림픽 그때 결단식이 신문을 있었습니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나지 못하신 그것을 것하고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저한테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언론에 났으면 언론을 저희들은 믿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권한진 안행부 장관을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갔다는 그 사실들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 그렇다 치고 제가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만나고 서류 보내고 찾아가고 이 부분은 잘못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정정해 주시죠. 그거는 그때 당시 도지사로서 당연히 여야를 막론하고 가서 요청을 했어야죠. 그건 뭐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그러니까 건데 어제 엊그제 말씀하실 때 문제는 네. 안행부 장관을 왜 안 만났느냐. 그리고 안행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권한이 없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왜 갔느냐. 이거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문제 겁니다. 제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만 찾아갔다고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민주당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네.
우선 급한 게 그때 당시는 제가 보기에는 안행부 장관이고 또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절차상에 있는 부서를 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네, 상호 토론 제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세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강원도지사가 되어야 되는지 지지 요청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집 후보께 먼저 1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올림픽 성공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시대 준비해야 합니다. 어르신 복지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 소외된 일 돌봐야 합니다. 할 일 많은 강원도,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앞으로 4년 강원도 100년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 최영집 대통령 9분의 국회의원 도의사 3박자 손 맞춰서 청와대 정부로 국회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강원의 100년 책임지겠습니다. 일 잘하는 최영집, 힘있는 여당도의사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강원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 고향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변화. 첫째,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들을 섬기는 도정. 두 번째, 국가 예산에만 매달리던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과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역량의 확대. 이 두 가지 변화 시작은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평가와 판단과 선택을 기다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저 자신을 믿고 맡깁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승재 후보 차례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정당 통합진보당 도지사 후보답게 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집권이 오늘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영화 추진으로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 정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의 한 표 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무능정권 제대로 심판하려면 진짜 해당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맞서본 적 있습니까? 말로는 정권에 맞선다고 하면서 실천으로 제대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힘은 작지만 싸울 때 싸우고 할 말 했습니다. 진짜 야당 통합진보당 선택해서 박근혜 정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 만들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강원도지사 후보 이승재 무능독재 정권 심판하고. 네, 토론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찬찬히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고 비교해 보면서 강원도의 참된 일꾼 어느 분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4개 MBC와 강원도민 일부가 마련한 강원도지사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